약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기, 지구는 공룡이라는 종을 잃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이 커다란 재앙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공룡의 멸종 바로 직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직접 확인해 볼까요? 분명한 것은 그때 일어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소행성과의 충돌로 행성 자체가 거의 사라질 뻔한 지구였습니다. 어떤 생명체들은 충돌 즉시 멸종된 종들도 있으며 또 어떤 종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어 멸종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충돌 이후 지구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이런 엄청난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지구가 회복하게 되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중생대 말기에 거대한 소행성 혹은 해성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만 이 소행성의 지름은 11km에서 80km 사이였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성남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크기의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멕시코만의 절반을 뒤덮을 수 있는 크기이며 그 직경은 150km, 파고든 깊이는 20km에 달했지요. 하지만 그 파괴력은 더욱 더 큰데 핵폭탄 47억 개가 터진 것과 같은 에너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지구와 천체의 충돌은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단지 가장 강력한 피해를 남긴 소행성 충돌이었기에 충돌하자마자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죠. 이 충격으로 인해 높이 100m에 달하는 쓰나미가 현재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덮쳤습니다. 파도의 높이를 300m까지도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건 에펠타워와 비슷한 높이의 파도입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는 10시간도 넘게 계속되어 바다로부터 육지로 엄청난 물이 범람했죠. 소행성 충돌로 인해 발생한 폭발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숲이 단 1초 만에 초토화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폭발이 100조 톤의 TNT 폭탄과 맞먹는 폭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해안선들이 바뀌고 12곳에서 큰 지진을 일으켰으며 엄청난 산사태들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선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죠. 심지어 디플로도쿠스 같은 거대한 크기의 공룡 또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폭발이나 화재를 피해서 생존한 생물들도 밀려오는 파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소행성의 충돌로 떨어져 나온 작은 암석 조각들은 높이 올라 대기권까지 도달했습니다. 훗날 지질학자들이 이 파편들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으로 올라간 이 암석의 파편들이 올라간 지 40분 만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폭우처럼 내린 그 파편들은 뜨겁게 달궈진 유리로 된 빗방울 같았으며 마치 열을 발산하는 전구들이 비처럼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에 입힌 데미지를 운동에너지로 따져보면 2천만 메가톤의 TNT 폭탄과 맞먹을 정도였고요. 이로 인해 대기 온도도 빠르게 달궈졌고 지구는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다수 종의 공룡들과 지상의 생물들은 충돌 피해의 사정권 안에서 재앙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고 쓰나미나 지진을 운 좋게 피할 수 있었던 생물들 역시 뜨거워진 열에 의해 몇 시간 안에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숲으로 덮여있던 지구는 거의 순식간에 불에 타고 말았지요. 이때 생명체 중 75%는 이미 멸종되었습니다. 특히 25kg이 넘는 포유류 전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산성비는 바닷물을 오염시켰고 지구의 식물들 반이 넘는 종들도 충돌 즉시 혹은 몇 시간 내에 멸종되었습니다. 화재와 충돌로 인해 대기에 퍼진 매연과 먼지가 태양빛을 가로막았으며 지구의 어둠은 약 1년 동안 계속됐죠. 이것은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충돌의 피해에서 살아남은 일부 식물도 멸종되게 됩니다. 바닷속 생태계도 파괴되었습니다만 모두가 멸종되지는 않았죠. 예를 들어 거북이나 악어의 조상격인 고대종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당시의 환경이 달처럼 황량하고 척박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지구의 생존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했다시피 몸집 있는 모든 동물들이 죽은 건 맞지만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이 척박한 땅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회복에 가장 먼저 앞장선 건 유공충류입니다. 유공충은 충돌 몇 년 후에 분화구에서 생겨난 단세포 생물입니다. 현 생종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래된 생물이 되었죠. 그 후 관다발 식물 양치류가 1000년 만에 깨어났고 지구 대부분 공간을 뒤덮으며 번식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몸집 있는 포유류에게는 여전히 생존 조건이 좋지 않았죠. 먹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무게 600g 이하의 작은 동물들만 양치식물들과 함께 생명을 피워낼 수 있었습니다. 꽃이 피거나 영양가 있는 씨앗을 주는 식물은 몇 종뿐이었고 포유류는 10만 년이 지난 후에서야 너구리 크기 정도로 회복할 수 있었죠. 양치식물로 뒤덮였던 지구는 야자수 숲으로 대체되면서 먹을 것들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20만 년이 더 지나서야 포유류의 종은 3배 더 증가했고 가장 큰 개체의 몸무게는 25kg에 달했으며 꽤 큰 사슴 정도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지구상의 식물과 포유동물은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마침내 70만 년이 더 지나면 콩이 나타납니다. 이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사건인데요. 고대 포유류에게 콩은 단백질 보충제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몸집을 키우기도 했고 다양한 종의 포유류가 탄생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 최상 포식자인 고대 포유류의 몸무게는 50kg이 됐는데 현재의 치타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로부터 100만 년이 더 지나서야 다른 생명체들과 우리 인류의 조상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 진화의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긴 시간만은 아닙니다. 바다는 훨씬 더 느리게 회복됐거든요. 과학자들은 바다 생태계의 회복에는 300만 년이 걸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살아남은 몇 천 되는 공룡의 후예들로 몇 종의 새들과 도마뱀들을 지목했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고 늪속의 물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도마뱀의 능력이 지금까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조류들 중에서 나무가 아닌 땅 위에 둥지를 틀었던 새들이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 생명들의 적응 능력 덕분에 지구의 생명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는 거듭되었고 마침내 우리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다면 공룡의 멸종도 없었지만 인류의 진화와 번성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행성 충돌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싫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